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 기막힌 사연을 좀 들어주세요. 장례식장 3층 특실이었습니다. 국화양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와 폐를 채웠죠. 저는 거친 상복깃을 만지작거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 정우는 여전히 38살이었어요. 암이 그의 시간을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제 며느리 은지가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상복이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죠. 그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험금이 언제 나오냐고요. 서류는 다 냈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향소의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눈이 저절로 뜨거워진 것이었죠. 은지야.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정우가 떠난 지 이틀째야. 네, 알아요. 그녀는 다시 전화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단 빨리 처리해 주세요. 장례 비용도 있고. 저는 상복 주머니 속 묵주를 쥐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것이었죠. 차가운 구슬들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밤 11시가 되자 빈소에는 저와 은지, 그리고 6살 손자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아빠 그렸어요.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얼굴과 커다란 날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된 아빠라고 했죠. 우리 민수 잘 그렸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는 구석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병원비 3천만 원, 장례비 800만 원. 에휴, 사람 하나 죽는데 돈이 줄줄 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저는 지난 2년을 되짚어 보았어요. 정우의 간암 진단. 그날 은지는 병원 복도에서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누구와 그렇게 오래 통화했냐고 물으니 회사 일이라고만 했죠. 어머니, 정우 오빠 치료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민수나 봐주세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든든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우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은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아니,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 같은 것이었죠. 병실에서 정우가 저를 불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아픈 게 내 잘못이니? 은지가, 요즘 이상해요.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르핀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은지가 의사에게 말했죠. 의사는 말기 암 환자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우 오빠가 또 헛소리예요?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아들이 편안하게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덮어두었죠. 하지만 정우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신호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집, 아니 이제는 은지의 집이 된 아파트에서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곳이에요. 은지가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황금 노후 실버타운이라는 글씨가 반짝거렸죠. 내가 왜 거기를 가니? 민수 교육도 있고, 저도 일해야 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팸플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우 없는 이 집에 더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와 떨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수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민수야? 밖에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문 밖에 있어요.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아빠는. 진짜예요. 아빠가 밖에 있다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몇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도어로,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
설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어요. 아니, 정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석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쌍둥이. 정우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정석아. 정석이 맞니? 네, 어머니. 정우 소식을 듣고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은지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정석이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재수 씨 되시나요? 전정우 쌍둥이 형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는 30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정석은 5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혼 후 아버지가 데려간 것이었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사진을 발견했고 한국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정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정석이 왼쪽 어깨를 살짝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3살 때 정우와 놀다가 생긴 흉터.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석아, 정말 내가 맞구나. 민수가 정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삼촌이에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나는 내 큰아빠란다. 은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정석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가 편지를 보냈어요. 3달 전에. 정석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우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 30년 만에 편지를 쓴다. 내가 찾아낸 거야. 아버지 회사의 옛 동료를 통해서.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거든. 엄마를 부탁해. 그리고 민수도. 은지는 조심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 증거를 모았지만 힘이 없어. 집 창고에 파란 상자가 있어. 거기 다 들어있어.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전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정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재수 씨, 창고 열쇠 있으십니까? 왜? 왜요? 정우가 남긴 물건을 찾아야 해서요. 그날 밤, 우리는 창고에서 파란 상자를 찾았습니다. 은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자 정우의 일기장, 병원 영수증, 그리고 통장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 정우의 마지막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은지가 이상하다. 내가 암 진단을 받은 날,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했다. 2023년 5월 20일,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은지는 병원에 오지 않는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카드 명세서를 봤다. 명품 가방, 시계, 옷. 한 달에 1,000만 원. 2023년 8월 3일.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은지가 엄마를 설득해서 도장을 받아간 것 같다. 치료비라고 했겠지. 하지만 병원비는 보험으로 다 처리되고 있다. 2023년 10월 10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 은지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길어야 2달이래.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정석은 변호사였습니다. 미국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어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횡령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도 있었군요. 통장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우 명의의 적금이 모두 해지되어 있었어요. 은지 명의로 돈이 옮겨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2억이 넘습니다. 정우가 15년간 모은 돈이었군요. 그 돈은 민수 교육비라고. 교육비로 명품을 삽니까? 정석이 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한 달에 1,000만 원씩. 정우가 죽어가는 6개월 동안 말이죠. 다음 날, 우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정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우 씨요? 참 안 됐어요. 부인이 면회도 잘 안 오시고 마지막 한 달은 거의 혼자 계셨어요. 어머니가 가끔 오시긴 했는데 부인이 못 오게 했다고. 못 오게 했다고요? 네. 환자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면회 제안을 요청하셨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은지 씨요? 남편 아플 때 거의 집에 없었어요. 새벽에 클럽 다니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남자도 있었어요. 외제차 타고 오는 남자. 정석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은지를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증거들을 펼쳐놓고요.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가 남긴 거야. 다 알고 있었더라. 그래서요? 이미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진짜 은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얼굴을요. 은지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정우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저도 살아야죠. 아픈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인생 다 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훔쳤니? 훔친 게 아니에요. 정우 오빠가 준 거예요. 아프기 전에. 정석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서명은요? 날짜를 보세요. 정우가 혼수 상태일 때입니다. 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은지가 정우의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는 모습. 정우는 그때 중환자실에 있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우의 휴대폰 기록, 통화 녹음, 그리고 정석이 USB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동영상입니다. 화면 속 정우는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2024년 1월 3일. 나 박정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아내 은지는 내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였고 나를 방치했습니다. 증거는 파란 상자 안에 있습니다. 형,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와 민수를 지켜주세요. 은지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새벽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래도 민수 엄마니까 참았어. 하지만 더는 안 돼. 민수가 너 같은 사람 밑에서 크면 안 돼. 엄마, 미안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랑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합의하면 안 될까요? 무슨 자격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정우를 죽인 원수였죠. 민수는 제가 키워야 해요. 아니, 민수는 내가 키운다.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요? 저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정우는 똑똑했습니다. 은지 모르게 비상금을 마련해 두었어요. 스위스 계좌입니다. 5년 전부터 조금씩 넣어둔 돈이에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은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민수와 어머니를 위한 돈이니까요. 정석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횡령, 유기, 정서적 학대.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권은 절대 안 돼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민수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양육비가 필요한 건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은지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의뢰인은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요? 정석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투병하는 6개월 동안 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명품, 해외여행, 유흥비로요. 그것은 CCTV 영상을 보시죠. 피고가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우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날입니다. 은지 측 변호사가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남편의 통장에서 인출한 2억 3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치료비와 생활비, 영수증이 있습니까? 피고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며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횡령한 금액은 전액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친권 및 양육권은 조모와 백부에게 공동으로 부여합니다. 은지가 절규했습니다. 불공평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은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아들도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민수라도. 민수는 제 아들이잖아요.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만나고 싶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아빠 아플 때 안 왔어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짜일까요? 정석이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은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정우 대신 고맙다. 형이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 노릇해야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우와의 추억이 없는 곳으로요. 민수는 적응이 빨랐습니다. 학교도 옮기고 친구도 새로 사귀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민수, 뭐로 상 받았어? 그림이요. 아빠 그린 거요.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은지의 소식이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남자도 떠났다고 했어요. 돈이 없는 그녀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돈과 함께 떠나는 법입니다. 정우의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납골당에 가족이 모였어요. 저, 정석, 민수, 그리고 정석의 약혼자 수진이요. 형, 늦어서 미안해. 정석이 정우의 유골함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잘 모시고 있어. 민수도 잘 크고 있고. 민수가 종이를 꺼냈어요. 아빠, 저 1등 했어요. 큰아빠가 공부 가르쳐 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정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은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긴 편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정석이 물었어요. 읽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읽을 필요 없어. 정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수진이 민수를 데리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정석과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우 형이 마지막에 제게 부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제야 좀 행복한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지가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수만 잠깐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법원 명령 알고 있지?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정석이 나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재수 씨, 이러지 마세요. 민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가 원할 때요. 법원도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너무해요. 다들 너무해요. 누가 누구에게 너무한 건지.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어. 한 번만이라도 와주기를. 진심으로 안아주기를.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명품 사고 놀러 다녔니? 은지가 말을 잃었습니다. 가. 다시는 오지 마. 정석이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우가 은지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은지야, 오늘도 안 왔구나. 괜찮아. 바쁜 거 알아. 은지야, 민수가 아빠 어디 있냐고 물어봤대. 엄마가 회사 갔다고 하셨대. 고마워. 민수 앞에서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은지야, 오늘 의사가 한 달 남았다고 했어. 이제 정말 끝인가 봐. 그래도 괜찮아. 너무 아프거든. 은지야, 어제 내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나도 그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내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마지막 편지는 다달이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건강한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부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래도 민수만은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사랑했어. 내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난 끝까지 널 사랑했어.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우야, 너는 왜 그렇게 착한 거니? 왜 끝까지 그 여자를 감싸려 한 거니? 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게. 내가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은지가 막았잖아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 있었습니다. 저, 정석, 수진, 민수, 그리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정우가요. 우리 민수, 예쁘게 그렸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요. 은지의 소식은 가끔 주변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지 씨, 요즘 식당에서 일한대요. 명품 다 팔았다더라.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았다면서요? 동정심이 들 법도 했지만 정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은지를 만났어요. 그녀는 즉석식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잘 지내니? 네, 먹고는 살아요. 예전의 도도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반성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민수는 잘 있죠? 잘 있어. 사진이라도. 저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민수가 10살이 되면 스스로 결정하게 할 거야. 엄마를 만날지 말지.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더 처량했어요. 혼자 죽어가던 제 아들은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석과 수진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형, 미안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정석이 정우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수가 화동을 했어요. 예쁜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꼭 정우 어릴 때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큰아빠처럼 결혼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피로연에서 정우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얼마나 어머니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 좋다고 맨날 그랬어요. 은지 씨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들 분개했지만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은지에 대한 분노도 시들해졌어요. 수진이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정우 오빠 이름을 물려주고 싶어요. 정우가 좋아할 거야. 가족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떠난 자리를 조금씩 천천히 메워가면서요. 2학년이 된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 장문대회 최우수상이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집에는 할머니, 큰아빠, 새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 살아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파서 갔대요.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우리랑 못 살아요. 처음엔 슬펐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큰아빠가 공부 가르쳐 주시고 새엄마가 같이 놀아줘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대요. 우리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나는 매일 행복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밝은 아이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잘 키울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나쁜 일을 했어요? 민수야, 괜찮아요. 큰아빠가 다 설명해 줬어요. 돈을 훔쳤다고. 8살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떨리는 글씨로 쓴 사죄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우 오빠에게 했던 짓들이 악몽으로 나타납니다. 민수 생일날,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정석과 상의했습니다. 민수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 생일에 오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 아이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또 나쁜 일 하면요? 안 할 거야. 큰아빠가 지켜볼 거거든. 그럼, 잠깐만요. 할머니랑 큰아빠도 같이 있어야 해요. 생일날, 은지가 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명품은 하나도 없었죠. 민수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이의 대답이 존댓말이었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거, 선물이야. 작은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직접 만든 팔찌가 있었어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존댓말. 은지가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더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간 후 민수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나쁜가요?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한 것 같아요. 아니야. 민수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왜 마음이 아파요? 그게 민수가 착한 아이라는 증거야. 그날 밤, 정우의 꿈을 꿨습니다. 엄마, 은지를 용서해 주세요. 정우야, 어떻게 용서해?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그래도 민수 엄마예요. 민수는 우리가 잘 키울게. 알아요. 고마워요, 엄마. 꿈에서 깨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석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우 꿈을 꿨어. 은지를 용서하래. 형다운 말이네요. 너는 용서할 수 있겠니? 저는 형을 대신해서 미워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군가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우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테니까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 그래, 재미있게 보고 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압니다. 정석과 수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정우. 작은 정우가 우리 집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작은 정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은지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조용히 살고 있겠죠. 가끔 정우 생각이 날 때면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정우야, 민수 잘 크고 있어. 내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착해. 정석이도 이제 완전히 정착했어. 작은 정우도 건강하고. 은지는 글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 미워하지는 않는다. 미워하기에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민수가 15살이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만나보고 싶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가족사 과제를 하는데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정석과 상의 끝에 은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5년 만의 만남이었죠. 은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인데 50대처럼 보였어요. 민수야, 안녕하세요. 여전히 거리감 있는 인사. 하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네. 공부는 잘하니? 네. 전교 10등 안에 들어요. 은지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같은 웃음이었어요. 아빠 닮아서 똑똑하구나. 그 말에 민수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이어졌어요. 엄마,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면서 지내. 이제 과장 됐어. 축하드려요.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민수가 은지를 만나고 온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거야. 민수가 정우의 일기장을 달라고 했어요. 이제는 충분히 읽을 나이가 되었죠. 아이는 밤새 일기를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 그런데 엄마도 불쌍해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이 아이는 정우를 닮아서 이렇게 착한 걸까요? 할머니, 저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아빠를 위해서요. 정우야, 내 아들이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민수가 대학생이 되던 해,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정우의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어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죠. 정우가 민수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민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미 어른이 되었겠지. 아빠가 미안해.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할머니 말씀 잘 들어. 큰아빠도 좋은 분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보이지 않아도. 사랑한다, 아들. 민수가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정석도 울었어요. 그 영상을 은지에게도 보여줄까 고민했지만 민수가 반대했습니다. 이건 저만 간직하고 싶어요. 아빠가 저에게만 준 선물이에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정우가 다녔던 회사였어요. 아빠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정우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들 잘해주더라. 첫 월급을 타고 민수가 우리를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은지 씨도 초대할까요? 정석이 물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요. 하지만 민수는 따로 은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차를 마시면서요. 할머니는 아세요? 모르셔. 아직은 비밀이야. 왜요? 할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배려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렸던 엄마까지도요. 정우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납골당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 정석 가족, 그리고 저요. 아빠, 저 이제 결혼해요. 민수가 약혼자를 데려왔습니다. 정우를 닮아 착한 아이를 만났더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우의 영정에 인사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정우도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납골당으로 들어왔어요. 은지였습니다. 10년 만에 정우를 찾아온 것이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가 납골당을 채웠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도 용서했을 거예요. 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은지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민수가 따로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할머니는 정말 엄마를 용서 못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함께할 수는 없어. 왜요? 정우 생각이 나서. 내 아빠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 마음 다 이해해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정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석이 축사를 했어요. 정우 형을 대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수야, 행복해라. 형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모두가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민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을 정우로 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작은 정우가 2명이 되었습니다. 정석의 아들과 민수의 아들이요. 은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손자를 보고 싶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민수가 고민 끝에 사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잖아요. 비록 저한테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만 이 아이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습니다. 제가 80이 되던 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별일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복이 더뎠어요. 민수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은지 씨가 면회 오고 싶대요.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와도 좋다. 은지가 왔어요. 60이 넘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알아. 정우 오빠한테 했던 일들.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 은지가 울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우가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한다. 하지만 잊지는 못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퇴원하던 날 정석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민수는 다들 원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하대요. 병원을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셨어요. 그 순간 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수를 지켜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비켜라, 내 아들아. 엄마가 간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갈게. 집에 도착하니 민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작은 정우가 뛰어나와 안겼어요. 우리 정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많이요. 이게 삶이구나.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새로 온다. 정우야, 걱정 마. 내가 남긴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단다.